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영상 녹화가 평소보다 좀 늦었습니다. 빨리 진행해 볼게요.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요. 유럽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세계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어젯밤에 이렇게 한번 하락했다라고 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상승 중에 나오는 가벼운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눌림시 매수가 기본적인 대응이 됩니다. 다만 그 기술주는 요즘 계속해서 좀 약하거든요. 그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강조 말씀드린 게 반도체 섹터가 특히 약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반도체가 약하기 때문에 나스닥의 또 주요 섹터들 나스닥의 대장 섹터가 또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은 좀 조정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경계를 좀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증시는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도 너무나 강하고요. S&P 지수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가벼운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빅테크와 반도체가 약하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빅테크와 반도체가 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거는 어쨌든 순환매 차원으로도 계속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안 빠지잖아요. 그죠? 거의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뭐 별로 건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순환매의 한 모습 정도로 여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하고 순환매가 뭐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쏠림이 심했었죠.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차별화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드려봤고요. 프랑스 증시가 조금 많이 하락했는데 뭐 예산 집행이 뭐 잘 안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프랑스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프랑스 증시가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건 그냥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유럽 증시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프랑스 증시만 빠지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요. 워낙 많은 게 발표됐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물가 지표 같은 거 나왔는데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뭐 고공행진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둔화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죠. 그죠? 그래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뭐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나왔던 지금 경제 지표들이 다 예상을 상회하는 등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지표들을 어젯밤에 확인했습니다. 다만 근데 시장의 반응은 좀 재밌었어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젯밤에 그냥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일이 지표를 다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기술적인 이슈, 그냥 어떤 그 기술적인 추세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채권 금리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트럼프 재무장관 기대감 이러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서야 막 상승 전환한 거라고요. 이런 지표가 너무 충격적인 것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채권은 상승, 그러니까 금리는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채권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오랫동안 금리가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은 다소 안정되는 좀 그런 과정일 수 있고요. 금리가 안정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한동안 강했던 중소형주들이 강하니까 뭐 한동안 잘 나가던 나스닥이나 빅테크는 뭐 좀 약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의 논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어젯밤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은 보시면 대리 급락했습니다. 컴퓨터 회사. 대리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쪽에 좀 악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보시면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나마 많이 빠졌었는데 반등도 가장 탄력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나스닥이 확실히 아직까지 대장은 대장이구나, 기초 체력이 좋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보시면은 미국 네 가지 지수들을 보고 계신데 다우, 나스닥, S&P, 러셀 특정 지수들이
지수들이 골고루 다 특정 순간까지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는데 가장 많이 빠진 것도 나스닥이었는데 반등이 가장 강한 것도 나스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복 탄력이나 이런 게 나스닥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이고 뭐 혼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뭐 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근데 상승 종목 수는 더 많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러셀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 수 자체는 더 많았고 하락 종목 수는 더 적었습니다. 어제는 빅테크만 뭐 대일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런 걸 핑계로 해서 빅테크만 선별적으로 딱 빠졌고요. 엔비디아 같은 게 폭락하다가 좀 제법 많이 낙폭을 좀 회복하긴 했죠.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좀 좋았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을 금리 하락의 수혜를 본다라고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영향이 크죠. 제약바이오 업종은 금리 하락에 좀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제 강했다. 한국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종 이런 것들 보시면은 강했죠. 그죠? 이게 다 금리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은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보실 거 없고 하여튼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단일 재료,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단일 재료는 없지만은 잔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뭐 특별한 뉴스 이런 거 없었다고요. 미국에서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들에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예. 차익 실현. 예. 연휴 앞두고 차익 실현. 아무래도 오늘 밤 휴장이고 하니까 야 주식 팔고 도망가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런 모습들 정도 살펴보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어제 밤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살펴보자면요. S&P 지수입니다. S&P 지수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 미국 증시 어제 S&P 500 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이 정도는 가벼운 조정입니다. 가벼운 조정.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승 목표치 많이 열려 있고요. 아직도 상승 목표치 많이 열려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뭐 나스닥도 나스닥은 그런 게 아니고 나스닥은 약간 다릅니다. 나스닥은 확실히 힘이 좀 많이 빠졌죠. 5일선, 진한 오렌지색 선을 어젯밤에 한번 붕괴를 시켰어요. 한 번은 붕괴시킬 수 있죠. 눌림시 매수 전략 한 번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선을 한 번이라도 붕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힘이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다음번에 회복할 때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를 일단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좀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정이 깊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가볍게는 하셔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 나스닥만 죽기에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종목들 흐름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일단 나스닥은 좀 경계가 필요하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러셀 지수는 어떻습니까? 러셀 지수는 뭐 차트에 흠집도 안 나 있죠. 예, 어젯밤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채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애플 지금 주가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거 보시면 시가총액 1등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별 타격이 없었어요. 빠졌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종목들이 좋아요.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비교적 좀 괜찮습니다. 뭐 물론 어젯밤에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뭐 당장 뭐 급락하고 그럴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략적으로 뭐 이런 삼각 수렴형이고 에너지가 많이 수렴돼 있으니까 위냐 아래냐 고민해봐야 될 자리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안에서 큰 폭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 문제는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한 건데 엔비디아가 장중에 그 4% 가까이 빠졌었는데 많이 회복했죠 그래도. 하여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좀 많이 열려 있을 수 있는데 꼭 그까지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락을 하긴 하는데 하락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추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죽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건 조금 좀 어렵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어떤 큰 전반적인 일봉의 이런 그림으로 보면은 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좀 조정이 더 심화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건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시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분위기는 뭐 좀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지수가 좀 문제인데,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제가 어떻게 그어놨던 추세선들이 다 없어졌네요. 제가 이따가 지금 집 밖에 나와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 화면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런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추세선을 아직 깬 건 아니니 하여튼 반도체 지수가 조금 불안합니다. 이런 점은 좀 경계가 필요하겠죠.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붕괴시키면 좀 하락의 목표치가 많이 열리거든요. 막 10% 15% 하락 목표치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경계는 필요한데, 근데 아직은 붕괴되지 않았고, 하여튼 어젯밤 아래 꼬리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직 이게 조정이 끝난 건 아니죠. 하락이 끝난 건 아니죠. 여기서 이 정도 했다고 지지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뭐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다. 아직 뭐 당장 뭐 죽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 조금은 더 일단 미국 증시는 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좀 보시자면은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좋았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채권 올랐다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이 러셀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유로화가 단기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 107을 넘어가지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107을 넘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도저도 아니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좀 잠깐 보시자면요,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107자리가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뭐다? 지금은 일단 박스권이구나, 요건 오버슈팅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맞겠죠. 돌파 한착할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조정으로 보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죠. 달러 약세 조금 진행될 수 있고, 달러 약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점은 아시아 증시에도 혹은 다른 나라 증시에도 조금 긍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저렇게 약세를 보였다면 원자재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원자재들이 뭐 조금 올라서 마감한 것들 확인을 가볍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반도체 안 좋겠죠? 일단 반도체가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은 뭐 그래도 일단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이라고 뭐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좋게 본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환매 이런 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뭐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지난번 코스피 강세로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먹은 거는 코스닥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코스닥이 뭐 아직까진 뭐 비교적 뭐 양호하긴 양호한데요. 아직까진 양호한데, 아무튼 이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어요. 단기 바닥은 언제? 지난번에 코스닥의 단기 바닥은요, 이런 자리 11월 22일, 21일 이런 자리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은 상승 탄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안 보이니, 하여튼 이 빨리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은 답답하게 움직이겠다, 뭐 이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보니까 오늘도 2차 전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인버스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힘이 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이 타이밍이라는 게 그래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가능한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자꾸 이렇게 코스닥 종목에 힘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얘도 타이밍을 좀, 그렇다면 얘도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하여튼 한국 증시는 특히 요즘 뭐 세계 증시 다른 나라 증시들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이쯤 했으면은 보통 평상시엔 달려갔는데 요즘은 하방 경직성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달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야 될 때를 조금씩 놓치고 있긴 해요.
시장의 힘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어제 전환이 일단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 약세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이 이제 어쨌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코스닥에서 여기 섹터 지수들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약하고 기타 제약하고 기타 서비스가 있거든요. 제약하고 기타 서비스 같은 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어쨌든 코스닥은 뭐 분위기 자체는 뭐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하는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참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 제약바이오가 일단 버텨주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버틸 수는 있다.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뭔가 다른 게 좀 더 필요하겠죠. 하여튼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야 된다. 지금은 어떤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 안 나왔죠. 일단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거 특히 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단기 고점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삼성전자도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바닥이 안 나왔다. 조정의 바닥이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